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머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JP모건이 암호화폐를 상당히 비난했다라는 악재를 좀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 JP모건에서 그렇게 악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또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디센트럴랜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코인 이름이죠. 그 코인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JP모건 고객들을 위한 라운지를 개설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특징 코인은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정말 이 NFT와 메타버스가 앞으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절대로 은행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제가 가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제 속의 캐릭터가 대신 갔다 와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놀면서 지내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건데, 자, 이 JP모건에서 디센트럴랜드 안에 왜 이제 라운지를 개설했냐? 실제로 인간이 무엇인가 교환을 할 때 이제 그 주류에 메타버스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시장에 한번 진출해봤다라고 하고요. 과연 소비자나 기업에 있어서 메타버스와 NFT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 더욱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해줄까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디센트럴랜드의 라운지를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센트럴랜드가 어제 또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정말 좀 계속 기분 좋은 이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디센트럴랜드에 관한 내용, 이 뉴스를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 디센트럴랜드를 그럼 사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진입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아래에서부터 엄청난 상승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걸 한번 찍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최고점 이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자, 여기 안에서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이 안에서 첫 번째 지지라인 구간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지라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지지라인 구간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까지 내려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눌림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여기서 보니까 쭉 아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내려오죠. 눌림목을 보여주고 여기서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서 뚫리게 되는구나,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의 추세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라인으로 저항대 라인을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그 구간을 뚫어줬습니다. 뚫어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지금 그 다음에 저항대 라인 구간까지 정확하게 올라가고 이젠 이전의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다시 지금의 구간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가 연속되고 있었죠.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어제 많이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미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이전에 저항대까지 장대 양봉을 딱 치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좀 급하게 들어가면 고점에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어제 많이 올라갔구나, 어디까지 올라갔냐, 저항대까지 올라갔구나, 그 안에서 지금 힘이 빠지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만 올려서 예전의 저항대 전고점 라인까지만 돌파하면 내가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전고점 라인이 4,230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4,23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방금 전에 찍어놓은 것처럼 그 위에 저항대 라인까지는 4,9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저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 메타버스 시장에 디센트럴랜드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확실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봤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처럼 뉴스 나올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항대 라인을 무조건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는 뉴스가 다 나온 상태에서 미리 살 사람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들은 이미 다 매수한 상태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자들이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저항대 라인은 뚫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뚫은 상태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정말 거짓말처럼 호재성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대 라인에 멈춰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는 생각을 해보시고, 대신에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칠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이미 저항대 라인을 뚫고 새로운 저항대를 시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홀딩하시고, 지금 매수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만 윗라인에서 진입하신다면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지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는 너무 이 코인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지라인이 있고 저항대 라인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날아가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사이 요 안에만, 이 안의 흐름만 좀 지켜보신다면 좀 즐겁게 그리고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 코인인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지지와 저항을 한번 쭉 설정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또 놀랍게 호재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도 살펴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아마 비트코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이더리움을 안 하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좀 이더리움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좀 전체적인 트렌드로는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뭐 리플도 친환경이 적이다. 그때 말씀드렸던 뭐 폴카닷인가요? 그런 것도 이제 친환경적으로 좀 코인들이 많이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POW 방식에서 이제 POS 방식으로 조금 변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과 채굴 방식은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전기료를 써가면서 오랫동안 많은 수로 돌릴수록 이제 채굴량이 늘고 그걸만큼 이제 이더리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안 써도 되는 전기를 많이 쓰고 그것도 24시간 돌아가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더리움도 이 POS라는 방식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POS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테이킹을 통한 이제 증명 방식을 가지는 건데요. 뭐 코인 보유 수만큼 내가 지분 구조를 통해 이제 코인을 다시 채굴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POW보다 이 POS는 현저히 채굴량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POW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만 많으면 되고 장소가 있고 전기만 있으면 그만큼 전산 처리를 많이 해서 빨리 또 채굴할 수 있는데, POS는 이제 가진 사람들이 채굴을 할 수 있게 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채굴이 조금 채굴량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절반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현재 이제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지갑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POS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채굴량이 줄어든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굴량이 줄어든다라는 뜻은 또 반대로 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희소성,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을 가지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하는 그런 상승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대로 가격에 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다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POS, 그러니까 POS의 대표적인 뭐 코인으로는 뭐 폴카닷, 솔라나, 뭐 테라, 뭐 테조스, 코스모스 등등이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도 다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지분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바뀌는 거니까요. 한번 나중에 또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친환경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차트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27%의 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상승을 통해서 원래 추세선이 있었는데 지금 파란색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갔었는데 다시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그 추세선에서 이 가격대가 떨어질지 말지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항 라인으로는 지금 385만 원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말씀드렸을 때처럼 똑같아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좀 모르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장에 또 회피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떨어진 만큼 다시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지금 추세,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을 뚫고 좀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현재 최근의 가격대가 394만 원이거든요. 394만 원 이상의 상승을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94만 원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본다라면 이제 저희는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제 옆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 이제 애가 횡보를 하겠구나, 이 코인이 어디서 횡보를 하면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이 서실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알트코인의 대장주이기도 하고 POS 친환경적인 채굴 방식으로 유명한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추세 라인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고 이런 시간에 꼭 한번 매물대를 체크하시는 게 더 성공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혹시 아나운서님 비트코인 깡패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빅강. 네, 빅강이라고. 비트코인 깡패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제 비트코인 계열사들에 대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등등등등 비트코인의 이름을 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깡패들 중에 가장 또 맏형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둘째 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비트코인 골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를 오늘 공략 코인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반전을 하면서 비트코인 깡패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계열에 관한 코인들을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반등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지라인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반형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를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특징 코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공략 코인에서도 그렇고 오늘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많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이 차트를 그냥 손쉽게 보시면 돼요. 아래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왔냐. 자, 보니까 여기 쌍천장을 봐줬던 구간, 자, 이 구간까지 올라갔었네요. 쭉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 게 정상이냐. 허용되는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요 정도의 선입니다.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요 세 개의 선이 나와요. 자, 이 안에서 보니까 자, 정말 상승 이후에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맞죠. 신기하죠. 정확하게 맞고 내려옵니다. 자, 그 구간에서 여기까지 맞고 내려왔다가 뚫렸어요. 뚫린 다음에 이제 안 돼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어디까지 저항을 받냐. 첫 번째 저항대 라인 구간, 요 라인 구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대 라인이 요 라인 구간. 제가 이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항대 라인을 딱딱 맞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라인과 저항을 받는 이 박스권의 구간 또한 이전에 찍었던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라인을 뚫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데, 자,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뚫는 것을 볼 것이냐. 자,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쭉 내려와서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지만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도지형 캔들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이전에 올라갔던 이 박스권 라인의 지지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맞아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항대 라인 구간과 그리고 예전의 지지라인 구간과 또 일치하는 구간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뚫어주고 올라간다. 그럼 다음의 타겟은 이 위입니다. 62,000원 구간인데 지금 현재 구간이
41,0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로 상당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아래로 손절가는 짧게 잡고 위로는 크게 잡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이 이제 41,450원 구간입니다. 지금 저항대를 찍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박스권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 손절가 라인은 밑으로 내려가서 예전에 지지 라인 34,000원대 라인으로 손절가 라인을 잡아주시고 위로는 좀 여유롭게 가져가서 지금 62동 평균선의 살짝 아래 예전에 저항대 라인 구간과 지지 라인이 멈췄던 54,000원의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만약에 1차 목표가가 달성되면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가져가서 1차 목표가만 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 실현을 잠깐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한 코인들 시장 반등될 때 모두 다 지지라인 딛고 올라가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만 고점 매매만 조금 주의하신다면 지금도 수익 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여줄 때 커플링되는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은 이제 세타퓨엘이라는 코인을 들고 왔는데요. 많으신 분들이 세타퓨엘, 세타 토큰 뭐 두 개를 가지고 뭐 어차피 형제인 거는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타 토큰 말고 이제 세타퓨엘 좀 들고 왔어요. 일단은 세타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세타 토큰과 세타퓨엘 두 가지를 나눠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거기 안에 뭐 세타랩스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 삼성도 혹은 소니, 구글 뭐 등등이 투자를 좀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그러니까 뭐 회원제나 이런 걸 가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잖아요. 그때 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세타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타 퓨엘은 거기 안에서 스트리밍하는 뭐 유튜버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정량 이제 세타 퓨엘을 통해서 보상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재미있어 하고 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사용할 때 이 세타퓨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265원대 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추천드렸던 가격은 262원 이상일 때 매수하셔라.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 좀 지지가 된다라면 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뭐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가지고 5일, 20일, 60일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순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뭐 정배열, 역배열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골든크로스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제 역배열에서 골든크로스 3개가 이루어져야 정배열이 되거든요. 때마침 또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동그라미 3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다시 5일, 20일, 60일 정배열이 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배열이 된다라는 뜻은 그만큼 안정적인 추세도 접어들었고 이것이 이제 상승할 때 보통 정배열이 나타나거든요. 일전에 많은 상승이 있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일 때도 아마 웬만한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대부분의 이동평균선들은 다 이런 정배열의 형태를 나타냈을 거예요. 그 정배열이 가진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선들이 꼬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딪힐만 하면 부딪히지 않고 엮일만 하면 엮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많은 코인들 중에 이동평균선 가지고 딱 살펴봤는데 지금 정배열이 나 있는 코인이 없어요. 얘밖에 없더라고요. 때마침 얘가 정배열을 나 있고 안정적인 추세에 좀 접어들었구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최근에 오른 거에 비해 많이 안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그 말은 즉슨 아직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갭 정도 아직 채워지진 못했지만
일정 가격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게 262원 이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때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라면 옆에 보시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만큼 뚫고 올라가기 쉽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305원까지, 짧게는 305원까지 그 이상에도 바라보셔도 되는 가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손절가 제가 잡아드려야겠죠. 손절가는 238원, 최근에 떨어졌던 가격, 그 지지 받았던 가격보다 떨어진다라면 깔끔하게 손절가 가져가시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타퓨엘 지금 현재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정배열 만들면서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코인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바로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방송 통해서 오늘 이 회복되는 시장 속에서 매수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